해봐. 어. 제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 주관하는 빌딩 스마트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포럼엔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중 이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챕터를 선택을 해서 각자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는 건축 설계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민규 학생이 제조산업의 교훈을 통한 건설 프로세스 혁신, 그다음 장재훈 학생이 토지 평가를 위한 건축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럼 건축 설계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 강연에서는 이제 DDLab의 조태용 소장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축인에게 건축 환경은 이제 시대별로 계속 변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장 원시적인 연필과 종이를 이용한 2차원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CAD를 바탕으로 디지털 2D 작업이 가능해졌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드로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BIM 동안 정보 구축입니다. 3D 기반의 모델링을 통해 가상의 시공을 해봄으로써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진 설계가 가능하고 이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BIM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건축 설계 환경에서 설계 사무실의 역할을 강연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철저한 설계 사무실의 입장에서 야근과 철회라는 시간을 투입하여 시공자와 발주처에 리스크가 저감된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발주처와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차원의 전환입니다. 쉽게 말해 2D의 드로잉을 통해 3D로 구축하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 저희 건축 프로세스 총체적인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도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BIM 통해 3D로 가상으로 구축을 하고 2D로 필요한 정보를 출력을 해서 실제 시공 단계에 착수를 합니다. 그는 건축 과정을 끝없는 문제와의 직면을 통한 해결 과정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를 위해 자신들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DLab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구조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입을 창출하며 앞으로도 계획 관련 친환경 시뮬레이션 혹은 비정형 좌표 제어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쓴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이번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을 맞추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BIM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서 좀 더 제가 BIM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발표자의 회사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민규 학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조산업의 교훈을 통한 건설 프로세스 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조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의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칭합니다. 여기서 제조산업의 필요 세 요소로는 원자재, 기술, 자본이 있는데요. 이 세 요소 중에서 포럼에서 다룰 내용은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인 건설 산업에서의 신기술의 도입은 사실 다른 제조 산업의 도입 시기보다 뒤처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건설 산업에서 보다 더 먼저 적용된 신기술을 통해서 제조 산업이 겪었던 문제점이나 또 거기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건설 프로세스를 혁신을 할까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일단 제조 산업은 건설 산업보다 20년 정도 일찍 3D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80년대부터 2D에서 3D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목업을 통해 가상 제품 모델을 구현하였고 본격적으로 3D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PLM, 즉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관리 및 실시간 참조 설계를 이루었고 PPR, 즉 프로덕트 프로세스 리소스가 3D와 함께 관리, 통합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조 산업이 2D에서 3D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2D 기반 순차적 프로세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도면, 조립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입, 설계 검증, 제조 생산, 서비스 지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에서 만약에 여기서 도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되돌아가서 도면 작업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인 절차 의존, 불필요한 반복 작업, 인터페이스에 의한 손실, 자주 문제점 발생,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3D 기반 동시 병행 협업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설계, 테스트 및 해석, 조립, 시스템 엔지니어링, 제조 생산 및 검증, 운영 및 지원이 한 번에 동시 병행으로 진행되면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3D 기반 동시 병행 협업 개발 프로세스의 장점으로는 능률적인 프로세스, 그리고 전체 연결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 즉각 신속한 수정 작업 가능, 전체 프로세스 디지털화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조 산업이 3D 기술을 도입한 데에는 개발자 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주요한 원인인데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세스는 이미 패스트푸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빵, 패티, 채소, 소스로 이루어진 정보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조립하는 과정처럼 이러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건설업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패스트푸드식 프로세스는 이미 자동차 제조 산업에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체계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부품의 변경 혹은 공정의 변경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표준화된 프로세스의 이점으로는 각자가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건설 산업의 표준화 방향으로는 설계와 시공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빔은 설계 쪽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중점인 반면 시공에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설계와 시공이 각각의 시각에 따라 프로세스가 같은 프로세스에 있지 않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빔 시스템 설계가 있었는데요. 이런 폐쇄적 환경에서 팀 간 협력의 부재에 따른 오류 그리고 재작업 등 비효율적 프로세스에서 설계, 건설 및 운영용 포괄적 협업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 구축된 협업 인프라는 마치 최근 생겨나는 원형 교차로처럼 기존의 복잡한 신호 시스템보다 낮은 자본과 간단한 설비로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빔 설계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그리고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된 최적의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제가 일할 때쯤에는 일선에 적용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재웅 학생이 토지 평가를 위한 건축 알고리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빌딩 스마트 포럼에서 들었던 토지 평가를 위한 건축 알고리즘이라는 강의에 대한 강의 내용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공부한 사항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페이스워크라는 회사의 조성현 대표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제 조성현 대표는 이제 스페이스워크의 창업자이시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재학 중에는 이제 컴퓨터공학과 전공 과목 그리고 본래 전공인 건축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두 개 건축과 컴퓨터를 접목시킨 연구를 지속해 오셨다고 하고, 지금도 이제 스페이스워크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셔서 이런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현 대표님께서 이제 개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조성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협력을 통하여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프레임워크, 개발되는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존 설계, 평가 솔루션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온톨로지로 재정의하고 건축 알고리즘을 규칙 혹은 인공지능 모듈로 재정의해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글로 쓰니까 굉장히 말씀이 어려운데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레임워크랑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구조적으로 고정된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응용별 특정 기능을 추가적인 사용자 작성 코드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추상 구조가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온톨로지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하여 협의를 이룬 바를 개념적이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이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이제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용자가 건축 설계에 있어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 값들을 선택을 하고 이를 건축적으로 합의된 분석을 통해서 건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조성현 대표께서 개발 중이십니다. 옆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제 정책법이라는 데이터 변수들을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도시 내 건축에 적용을 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획 설계 단계에서의 자동화가 현재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고요. 이제 기획 설계를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이제 보시면 대지가 있고 기획 설계가 되었는데 기획 설계된 매수를 보시면 지금 1조 사선이 들어가 있고 이제 들어가야 할 주차장들이 들어가 있고 용적률, 연면적, 건폐율들이 따져진 매수에 이제 추가적으로 법적인 가치 이외에 재무적 가치,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사회적 가치인 도시 역량, 그리고 주거적 가치인 세대 조건 등의 가치들을 이런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주고 매수해 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단독, 연계, 지역 단위로 가능성들을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단독적으로는 필지 개발 시에 최유효 이용을 탐색을 해주고, 주변과 연계가 되었을 때는 인접 필지와의 검토를 통해서 유용한 제도를 검토를 하고, 주변 필지 매입 및 공동 개발 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계를 넘어서 지역적 단위로 확장이 되게 된다면 정책 변화에 따른 거시적 효과를 산정할 수 있고, 지가 변동의 흐름에 따른 지역 단위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예시를 들자면 베트남 사회주택 프로젝트인데, 이게 코이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베트남 사회주택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 전용 또는 임대 후 분양되는 주택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임대주택 혹은 행복주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산업계층과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베트남 사회주택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건설부에서는 2020년까지 하노이에 약 14만 호, 베트남 전체 약 90만 세대의 사회주택이 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이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12.500만 제곱미터의 사주택을 건설하여서 학생 수의 80%, 그리고 근로자 주택의 70%, 그리고 농촌 주택 50만 세대의 주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현 대표가 이런 베트남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는데, 결국 소셜 하우징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장소에 있어서는 최적인 대상지를 탐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최적인 시나리오를 탐구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공간 개발을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해주고, 스페이스워크의 목표는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설계 프로그램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장소를 찾는 최적 대상지 탐색과 방법을 찾는 최적 시나리오 탐색 기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현 대표가 강의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토지는 인간이 가진 한정된 자원 중 하나이고 우리는 기술의 힘을 통하여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모두와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제 조성현 대표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서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이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